한라산을 가장 가까이에서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하면서 지금 이맘때면은 또 짙은 녹음으로 싱그러움까지 가득한 곳이죠. 오늘은 그 중산간 초원이 들려주는 제주의 목축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제주의 목축, 또 목축 문화에 대해서 세 분 많은 이야기 해주실 텐데 지금 계절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목축업에서 지금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요? 요즘은 이제 마을 공동목장에 올라가면 소하고 말들이 방목되는 시기고 또 하나는 이제 소 말을 올리면은 진드기를 구제할 때입니다. 이 진드기가 피를 빨아먹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때에 수시로 이제 구제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목장에 소만 올리면은 동시에 이제 진드기 구제하고 또 과거에는 이제 한라산 배로부터 아래까지도 소나 말을 올려서 방목하던 시기가 요즘입니다. 근데 말들도 원래 풀어놓고 소들도 원래 풀어놓고 이렇게 기르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소들은 근데 겨울엔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만 방목하고 가을철 되면은 소를 목장에 가서 데려오는 경우가 많고 근데 말은 소와는 달리 그 1년 내내 연중 방목이 가능합니다. 겨울철 눈보라 속에서도 말들은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내려와 있는 말들은 몽고의 혈통이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은 겨울에 영하 30도까지 몽고에서 막 견디다 보니까 걔네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냥 한라산에 마음대로 이렇게 풀어놔도 추위에 워낙 강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지금 요 시기는 우리 말 농가들한테는 엄청 바쁜 시기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이 봄이 되면 말이 이제 교배를 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종족 번식을 위해서 3월에서 6월 사이는 그렇게 하는 시기고 요새는 이제 다 그 목장에서 말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요 시기가 지금 목초를 베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5월 말부터 6월 장마되기 전까지는 제주도에 있는 좀 큰 농가들 목초를 재배하는 농가들은 엄청 바쁜 시기입니다. 근데 지금 교배하는 시기라고 네. 했는데 네. 그럼 이렇게 풀어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연 정부를 하고 뭐 이렇게도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예전 우리 조상들은 풀어놓으면 어느 순간 겨울 돼서 불러보면 망아지를 데리고 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좋은 혈통들이 있으니까 걔네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배란 시기가 좀 규칙적으로 10에서 15일마다 한 번씩 오기 때문에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 넓은 초원에 말들을 풀어놓잖아요. 근데 꼭 그 무리에서 이탈하는 말들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뭐 종종 한두 마리씩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드는데 안 그런가요? 말이나 소를 방목할 때 예전에는 그래서 이게 내 것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낙인을 찍었어요. 그 낙인이라는 게 보면 글자 모양도 있고 또는 특별한 어떤 그 문자나 이런 도형도 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좌시라면 이제 좌라는 낙인을 갖고 있거든요. 그 우리가 찍고 나면 우리 옆집이나 가까운 친척이 그걸 빌려다 찍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좌시를 그대로 찍으면 안 되고 옆으로 돌려 찍거나. 방향이라도. 네. 안 그러면 아주 거꾸로 찍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또 그런데도 형제들이 많아서 다 이제 빌려다 찍으려면 요거 돌리다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귀표라 그래서 귀를 좀 잘라줍니다. 그 귀를 잘라줘서 귀 잘라주는 모양을 다 달리하게 되면 멀리서 보더라도 요 낙인이 옆으로 돌아갔는데 귀가 V자로 잘렸다. 그러면 저거 몇 번째 아들 말 아니면 W자로 잘렸다 하면 요건 좋은 아들 말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할 수 있었던 거죠.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럼 요즘에는 그런 방식을 안 쓰나요? 요즘에는 한때는 거기 페인트로 숫자를 썼거든요. 그 엉덩이에. 근데
요즘에 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칩을 넣는데요. 요즘 뭐. 마이크로칩을 넣어가지고 네. 국가에서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1개월 이내에 마이크로칩을 찍어야 돼. 안에 몸속 안에 이 목에다가 집어넣거든요. 또 말주인은 멀리서 봐도 자기 말을 알 수 있고요. 또 군집성 동물이라서 이탈할 땐 다 같이 나가버립니다. 얘네들. 한두 마리만 이렇게 나가는 게 네, 없이. 같이 그냥 무리를 지어 다니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말은 소는 저가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지만 말은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습성이 있어서 사회성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얘네가 서로가 서로를 통제해 줍니다. 나가지 못하기도 하고 도망간 친구들은 또 아침 되면 밥 주는 시간 되면 나타나기도 하고. 하고, 제가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 했네요. 근데 아니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보면은 이 풀어놓은 말이나 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성읍 1위에 윤남동산이라는 당이 있는데 그 당은 잃어버린 소나 말을 찾아주는 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목장에서 이게 없어져서 도저히 못 찾으면 먹을 음식을 하고 뭐 돈이랑 술을 준비해서 거기 가서 그 당신에게 빌어요. 그리고는 빌고 나서 가서 이제 한쪽에 앉아 있으면 까마귀가 와서 그 음식을 먹고 가서 깍깍 울면서 방향을 말해준대요. 그러면 그 까마귀를 따라가 보면 그 있어. 말이 거기 있었다 해서 찾은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목축에서도 사실 제주는 옛날부터 명마산지로 이름이 높았었는데 그 명성이 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예, 언제 그럼 제주에 목장이 처음 설치가 됐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일단 그 목장이라는 용어는 고려 말에 등장하거든요. 1276년부터 이 몽골이 탐나를 지배하면서 그 탐나 목장을 만들어가지고 한 100년 동안이나 그 유지하는데 지금의 성산읍 수산 1위 거기 초지대가 이른바 그 당시는 아마도 그 수산평 그렇게 불렸던 거 봅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몽골에서 말 160필 하고 그다음 소, 양, 나귀, 낙타 등등 이제 가져와가지고 이제 방목을 하는데 처음은 이제 동쪽에서 하다가 그다음 서쪽으로 옮깁니다. 그 지금 한경면 고산 쪽으로 이렇게 해서 동서로 나눠가지고 이제 목장을 만든 것이 역사 기록으로는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 낙타도 근데 그 당시에 있었어요? 예, 몽골산 낙타가 왔는데 근데 잘 적응 못 해가지고 사라진 걸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고려 때 처음 목장 설치가 됐는데 원나라 예, 사람들이 원나라. 와서 예. 모코라고 하죠. 예,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의 또 세력도 만만치 않았다고. 그 모코라는 명칭은 일단 우리나라 관점에서 부르는 명칭이고 그 몽골 말은 하치 또 한자말로 합적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제주에 한 100년 동안 살다가 원나라가 명나라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렇죠. 그래서 명나라는 또 고려 정부에게 이 명령 내려가지고 탐나에서 말 한 2,000필을 뽑아 올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여기에 남아 있었던 그 원나라 출신 무코들이 기분 좋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자기네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에 자기네가 키운 말 2,000필을 바친다. 이거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 정부가 계속해서 말 바치라고 요구하고 관리를 보내면 관리가 죽여버리고 그래서 1374년경에 대규모로 이제 그 난을 일으키는데 이걸 우리 역사에서는 이제 모코의 난 이렇게 부릅니다. 이 모코의 난을 진압하기 위하여 고려의 유명한 장군이죠. 최영 장군이 마침내 탐나 정벌대를 이끌고 전함 314척, 그다음 군인이 한 2만 5천 명,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이 군대가 제주에 와서 한 달 동안 모코군하고 치열하게 싸움을 벌입니다. 요즘에 그 유명한 세벨로름 일대라든가 뭐 어음비 일대라든가 그래서 싸움을 벌여서 탐나에서 이 모코의 나라를 진압해가지고 여기에 남아 있었던 그 원나라의 세력들을 축출하는데 기한 사람이 최영 장군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인해서 전쟁도 일어나고 예, 싸움도 그야말로 하는데, 그 예. 모코의 나는 말 때문에 싸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주 말 관련해서 역사가 정말 남달라요, 제주가. 그렇죠. 그런 만큼 말, 이 대상을 굉장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또 특별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예. 고려 시대부터 그 마조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말의 조상에게 감사하다는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는 이제 말이 번성하길 바라고 이제 말에게 탈이 없길 바라는 그런 이제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 고려 시대 마조단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런 기록은 없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의기리에 가보니까 무너진 연비라고 하는 동산이 있었어요.
그 동산에 가보니까 별로 크진 않지만 사방으로 그 큰 돌로 계단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위에 올라가 보니까 위가 편편하게 한 100평 이상 뭐 이렇게 좀 넓은 잔디가 있고요. 남쪽으로 커다란 재단 모양의 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말에 있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여쭤봤거든요. 네. 혹시 여기에 연대가 있었습니까? 했더니 그걸 잘 모르겠대요. 조상 때부터 계속 그렇게 그냥 불렀다. 그 제가 보기엔 아마 거기에서 그 무너진 연디라는 곳에서 제를 지내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 말을 위한 제. 예.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그 새별 노름에서 우리 하는 그 들불 축제 보면 거기에 지금 한 3, 4년 전부터 마주제를 꼬박꼬박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 제를 지내러도 갔었고 이랬었는데 이제 말의 조상 말이 번식을 기원하는 이런 제였으니까요. 왜냐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땅이 너무 험하고 이러니까 말이 농사 짓는데도 막 사용이 되고 이랬었거든요. 예전에는 농기계가 나오니까 지금 말이 두수가 줄어들고 이런 거지. 원래 제주도는 그 옛날만 해도 고려시대, 조선시대 보면 2만 두까지도 말 두수가 있었는데 86년도에 우리 이제 축산학과 쪽에서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말 두수가 너무 감소하다 보니까 1,300두 정도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86년 2월에 이제 천연기념물로 제주 말을 이제 선정해가지고 한 62두인데 60두 이상을 이제 선정해가지고 지금의 천연기념물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또 종보존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516도로 가시다가 보이는 곳에 있는 말들이 전부 거기 있는 천연기념물로 돼 있는 제주마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마가 체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네. 작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당시 고려 때 이렇게 올렸던 진상을 했던 것들도 그 정도 크기가 네, 맞습니다. 맞아요. 지금 네. 몽고에 있는 말들이 다 그 정도 사이즈에 있는 말들인데 얘네들이 우리 유럽에 있는 말처럼 이제 덩치 크고 막 이런 말들하고 이 작은 말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길까라고 생각하지만 순발력이 빨라서 창과 칼을 들고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쇼턴이 가능하니까 턴을 훅 찌르고 확 돌고 쫓아가서 찌르면 되니까 그리고 또 대박인 것은요. 말고기를 가지고 징기스칸이 그 육포 만드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투 식량으로 아주 가볍게 들고 다녀가지고 멀리까지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추위 안 타지, 지구력 강하지, 쇼턴이 가능하지. 그리고 아까처럼 우리 군량미가 부족하면 말을 잡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저 유럽까지도 점령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고려 때는 아까 마조제와 같은 백중제 같은 그런 의뢰가 있었다면 그럼 조선 시대 와서는 어떤 의뢰가 있었나요? 조선시대에도 마조제를 지냈어요. 근데 그 조선시대 마조제는 한양과 제주에서만 지냈다. 그러니까 제주 목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마제는 전쟁에 그러니까 출정하기 전에 또는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말을 이제 보호하고 군사를 보호하기 위한 그 제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제주에서도 마제를 지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 공마해신제라 그래서 말을 진상할 때도 또 제를 지냈습니다. 화북포에 가면 해신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를 지냈는데 이 말 진상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말이라는 게 무겁잖아요. 그 배 한 척에 한 30마리를 싣고 그리고 노를 젓는 격군이 한 40명쯤 탄다 그러면 굉장히 무겁고 또 거기다 말은 배를 태우고 이동하는 동안 먹이를 안 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어쨌거나 육지에 도착을 해야 돼요. 그러니 바람이 세게 불 때 강한 바람에서만 배를 출항시켰다. 그러니 얼마나 배 빨리 사고가 가야 되니까. 네. 배 사고가 많이 아니, 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배가 뒤집혔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말을 잃었어. 그럼 누가 책임져요? 그 이제 현감이 그 담당자 현감이 이 진상은 책임을 졌으니까 파직되기도 하고 그랬죠. 정말 말의 위상이 꽤 높았었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세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들었어요. 근데 저는 또 제주 마와 관련된 인물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험마공신 김만일.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일단 조선 중기에 제주도를 대표했던 목축민인데 이 고향이 남원의 어귀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선조하고 광해군 그다음 인조대에 말을 바칩니다. 아마 최대 한 1,200필 정도
그 말을 바치면 이제 임금이 뭔가 이제 보상을 내줍니다. 이게 관직을 내려주죠. 뭐 오이 도총부 부총관 이런 관직, 그 다음에 큰 아들, 그 다음에 작은 아들, 손자까지도 이제 관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천필 이상 바쳐가지고 이제 국난 극복에 기여했다라고 해서 나중에 김만일 어르신을 이야기할 때 앞에다가 헌마공신 이렇게 붙습니다. 헌마공신 김만일. 근데 아무리 공신록을 봐도 말을 바쳐가지고 공신 되기는 불가능하죠. 반정에 참여해서 승리하거나 아니면 무슨 다른 나라와의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이제 공신 계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우리 왕실 문서인 그 승종일기가 있습니다. 이 승종일기에 보면은 헌마공신 김만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또 이분의 묘가 지금 의길에 있는데 그 지방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그다음 최근에는 그 의길이 공동목장 입구에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요걸 지금 만들어서 지금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애초에 말을 많이 가지고 계시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 처갓집에서 말 한 마리 정도 얻어가지고 그걸 이제 번식을 시킨 거죠. 한 마리로? 네. 한 마리가 한 10,000마리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완전 유명한 말을 가장 많이 길렀던 스타가 된 것이죠. 이제 소문 많이 나니까 제주 목사도 와가지고 말 좀 달라. 또 육지에서 여기 오는 관리도 와가지고 막 좀 말 좀 달라 이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해가니까 또 말도 많이 뺏길 위기도 있고 하니까 야 그러면 차라리 이거 말을 바쳐가지고 국가에게 바치면 관직도 얻을 수 있는 것 같고 또 국난 극복에 도움을 주면은 일거양득가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제 말을 바치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또 말을 바치니까 또 광해군이 관직을 내려주려 합니다. 근데 또 그 광해군 밑에 있는 신하들이 이의제기하죠. 이의제기. 어떻게 말 바친 사람한테 높은 관직을 줄 수 있느냐. 그래서 막 반대해도 임금 입장에서 보면 야 바다 멀리서 와가지고 말을 바친 거 너무 가상하다. 그래서 관직을 내려주는 것도 무방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관직을 내려줍니다. 김만일 후손들도 그 일을 계속해서 이어하지 않았어요? 네. 김만일이 돌아가시고 그 아들들이 이제 말을 기르죠. 근데 그 말들이 워낙 품질이 좋으니까 국가에서 이제 눈독을 들입니다. 그래서 효종 10년에 1659년쯤 됩니다만 그때 이제 정부에서 그 김만일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말들을 사들입니다. 사들여 가지고 이제 목장을 만드는데 그것이 이제 산마장이고, 산마장은 지금 제주의 동부 지역에 의길이하고 가시리 이 일대가 이제 산마장이 되겠습니다. 요 산마장을 또 관리하기 위한 특별 관직을 만듭니다. 이게 산마감목관. 다른 육지 지역은 없고 오직 제주 지역에만 있었던 관직이 산마감목관. 요 산마감목관을 한 230년 동안 한 83명 정도가 감목관 임명되는데 이게 헌마공신 김만일 집안에서 대부분 다 후손들이 이제 산마감목관을 이제 맡아서 운영을 합니다. 또 이 산마장에서 생산된 말들도 당연히 이거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바치고, 또 임금이탈 어승마 이것도 바치고, 그러니까 200년 동안 말 바치는 작업을 계속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은 높은 관직을 받으니까 이 기분이 좋고 이렇게 막 어깨에 힘을 줬는데 시간이 갈수록 해마다 200필 바친다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그래서 1800년대 말기로 가면 저절로 와 우리 더 이상 산마감목관 못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말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뭐 말의 위상도 높고 말의 쓰임새도 다양하다 보니까 말과 관련된 직업 또한 많았을 것 같거든요. 어떤 직업들이 있었나요? 구경목장이 만들어지면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마정 조직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목장을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가 이제 감목관입니다. 감목관은 뭐 대정현감이나 정의현감이나 제주판관이 이제 감목관을 맡고, 또 감목관 밑에 하나의 소장을 관리하기 위한 최고 책임자가 마감이 있어. 마감. 마감 밑에 군부, 그 다음은 군두, 목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세분화돼 가지고 목장을 운영을 합니다. 물론 다 이제 목장 운영의 최고 목장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밑에 있는 목자들이 실질적으로 목장을 운영했던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말
말을 키우는 사람만 태우리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말 태우리, 소 태우리가 이제 따로 있는 네, 거잖아요. 따로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태우리라고 하는 거를 보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주도 말로 태라고 하는 게 우리 발음이 그래서 그렇지 때거든요. 무리. 저기 말대 지나간다는 걸 말태, 소떼 지나간다는 걸 소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모아 있는 사람, 우리라고 하는 거에 대장을 얘기하는 거라서 말태우리라고 하면 사람인데도 말의 대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태우리, 소태우리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조선시대 그 태우리는 상당히 깊이 하는 직업이었죠. 한번 태우리가 되면은 이제 죽을 때까지 또 아들까지 대를 이어가지고 태우리를 해야 되겠고, 목장에 뭐 소말 관리만 한 것이 아니라 관청에 땔감도 공급해야 되겠고, 그래서 상당히 그 어려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니,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못하게 만든 거예요? 말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고 누구한테 전가를 시켜야 아까처럼 정부의 조세를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자손들밖에 말에 대한 전문가가 잘 없었던 거죠. 태우리는 원래 예전 때로 하면 나쁜 안 좋은 직업 뭐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요새는 전문가가 중요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태우리라는 건 전문성을 가진 사람. 근데 이제 국가에서 우리 지금 말산업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자격증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의사도 있고 뭐 장제, 말 그대로 발톱 깎아주는 게 이제 장제거든요. 장제사도 있고 편잡하고 그런 직업들이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다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말을 하게 된 계기가 그 2000년에 그 몽고에 놀러 갔다가 그 말을 한번 타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주도에 이제 그냥 체험 승마 말고 승마라고 하는 교육을 받는 데가 있는 걸 알고 거기에서 이제 말을 타게 됐는데 그때도 한 덩치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큰 말을 타셔야 되겠는데요? 제주도에 이제 승마장에 큰 말들이 없습니다. 잘. 그래서 이제 한라마라고 하는 교잡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러브렛하고 제주마하고 믹스돼서 나온 얘네들을 보통 승마에 쓰고 있는데 그 많은 말, 한 50두 중에 저를 태울 수 있는 말이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무거우니까 태워주질 않아가지고 걔 이름이 이제 승마장마다 이름이 있으니까 근둔이라고 하는 말이었었는데 그 말을 이제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사게 됐습니다. 그게 이 말 태우리 쪽으로 들어오게 된 첫 지금 번째. 몇 마리? 지금은 한 40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호 아닌가요, 이 정도면? 이 말 얘기가 나오니까 남자들만 직업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이야기가 가는데 보면은 말총을 이용해서 제주도 여자들 그쵸 간모자 맞아. 그리고 망건이라 그래서 옛날 상투를 틀려면 예전에는 머리가 흘러내리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끝 모양으로 이제 머리 묶어주는 거 그리고 그 안에 갓 안에 쓰는 탄것 굉장히 그 이 머리카락 같은 그 말 꼬리털을 갖고 모양을 넣으면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을 제주도 여자들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주도 그 말의 그 꼬리털이 부드러우면서도 굉장히 질겼대요. 그래서 이제 제주에서 만든 것을 비싸게 거래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 일을 하게 되면 딸은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배워서 7살이면 벌써 어머니 옆에서 그걸 같이 했답니다. 제주도산 마을이 그 말총이 전국적으로 유명해가지고 그 조선시대에 박지원이 쓴 허생전을 보면요. 허생이 직접 여기에 와가지고 제주 말총을 매점매석해서 엄청난 이익을 남겼다. 이런 소설에도 등장할 정도로 제주 말총은 유명했습니다. 아니 진짜로 막 오래전 얘기도 아니고 말 꼬리를 훔쳐가는 친구들이 맞아요. 많았었습니다. 네. 그 꼬리만 잘라가가지고 꼬리만 비싸니까. 네, 비싸니까. 맞아요. 예. 아니, 근데 지금은 뭐 그걸로 뭘 하려고?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우리 70년대까지만 해도 계속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 바로 앞에 있는 우리 할아버지 때에 말 키우셨던 분들은 꼬리 훔쳐가는 거를 지키기 위해서 밤에 와서 잘라가 버리니까 부세도 쓰고 이러니까요. 부세도 이제 서예들을 우리 말총이 들어가구나. 80년대까지 했었으니까. 그 말꼬리털을 이렇게 집 입구에다가 걸어놓으면 냄새가 난다면서요. 오줌 냄새. 말 냄새. 말 그렇죠. 냄새. 지독한 냄새. 그래서 여기는 말총을 가지고 뭐 만드는 집이구나 이렇게 의식할 정도로.
자,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누고 있는데 사실 제주의 목축업 또 목축 문화의 기반을 이루는 것은 저는 다름 아닌 마을 공동 목장이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 들어서 정말 마을 공동 목장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라는 소식들을 접하게 돼요. 예. 얼마나 많이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이게 마을 공동 목장은 일제 때 1930년대부터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엔 한 110개 정도로 출발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한 50여 개 정도밖에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이 매각되었죠. 주로 관광 대자본, 관광 개발을 위한 대규모 자본에 팔려가지고 마을 공동 목장이 골프장이라든가 또 숙박시설 등으로 이제 이용됐죠. 그래서 반 정도가 지금 사라졌고 지금 남아있는 50개 중에서도 한 20개 정도는 그나마 이제 소마을 방목하고 있지만 나머지 목장은 풍력 발전이라든가 태양열을 유치해서 임대로 받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가실에 있는 어느 목장은 얼마나 세금 내냐면 종합부동산세만 7억 원 냈습니다. 그래서 한번 뉴스에 나온 적도 있죠. 그래서 보면은 7억 원을 세금을 내려고 하면 공동목장 애쓰게 지켜왔는데 이제는 공동목장을 일부러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돈으로 세금을 내야 되느냐, 언제까지 7억씩 세금 내야 되느냐 이런 하소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제주도에 있는 그 중산간에 있는 이런 마을 공동 목장이 실질적으로는 부족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소나 말 키우는 사람들이 지금 건초라고 하는 걸 먹이는데 그걸 지금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나라에서 수입하고 있거든요. 제주도에 있는 농가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돈 주면서 지금 사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도 한 3, 4년 전에 우리 말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요 구간에 말들을 풀어놨을 때 과연 조리대가 사라질 것인가. 근데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 구간이라면 어느 정도 지금 지대가? 어린목 쪽에서 같이 연구를 이 만세동산. 꽤 높은 쪽이네요. 예, 만세동 해발 한 1,500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말을 풀어놔가지고 얼마나 조리대를 먹어 치우냐를 실험한 거죠. 근데 그 역사적으로 봐도 19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그 소나 말을 방목을 했거든요. 네. 물론 법적으로 이제 금지가 됐지만 이게 방목하는 것이 전통 문화였기 때문에 목축민들하고 한라산 그 관리 직원들하고 이렇게 마찰이 생기기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방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나 말은 이제 조리대를 먹어치우기 때문에 소나 말을 방목을 시켜주면 조리대 번식을 막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제 조리대를 다 베어내는 것도 조리대 확산을 방지하는 대책이 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어떤 일회성에 지나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다시 옛날의 목축 문화, 뭐 저는 상상 방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다시 한라산에 소나 말을 풀어놓자. 그러면 조리대를 먹어치울 것이다. 그러면 이제 조리대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소나 말 방목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중산간 초원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육지와는 다른 아주 특별한 공간인 것 같고 또 그 안에 있는 목축 이야기 또한 우리의 정말 소중한 문화유산인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지속 가능한 목축을 위해서 세 분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요즘에 정부가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있냐면 산지 생태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축사에서 가두어 가지고 소말 기르지 말고 우리 공동 목장처럼 개방형으로 목장에 풀어 놓아서 자유롭게 방목하게 하면 요즘에 또 동물권 복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동물을 막 좁은 공간에 밀어붙여 가지고 사료주면서 비육시키지 말고 자연적인 상태에서 방목하게 하면 또 사료 부족 문제도 해결되고 또 건강한 소나 말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그래서 공동 목장별로 좀 산지 생태 축산하라 이렇게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 신청한 공동 목장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좀 지원을 많이 해줘야겠네요. 예, 그렇죠. 지원 액수를 좀 늘리면 늘려야지, 예. 그나마 좀 참여하는 공동 목장이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의뢰 쪽을 공부하면서 이제 제주의 이 백중제라는 게 사실 그 백중날이 되면 마을 당에서는 당풋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을 공동 목장에서는 조합원들이 모여서 백중제를 지내고 개인은 또 밤에 또 이제 자기 목장에서 지내잖아요.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이 백중제만이라도 우리가 이걸 축제화 시켜서
들불 축제도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백중날이 되면은 그 뭐 신청을 받든지 이래서 목장에서 백중제를 같이 그 밤에 지내고 음식도 나눠 먹고 뭐 이런 어떤 목장 관련된 이런 축제들이 더 좀 더 활성화되고 발전했으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19년 5월에 그 페타라는 단체에서가 그 동물 그 학대한다고 해서 우리 저 말 잡는 거에 대해서 경주 태영마 잡는 거에 대해서 학대한다고 신고해서 막 뉴스에 나고 지금도 동물 학대에 대한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말 테마 공원 같은 거를 하는데 규모 있게 프랑스 파리에 가 보면 그 베르사유 궁전 바로 옆에 엄청나게 큰 20만 평 규모의 그 시에 있는 땅을 민간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 승마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이러는데 거기에 매 주마다 대회가 열리고 축제가 열리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가서 사람들이 승마도 배우고 국가에서 거기 승마 타는 사람들한테 자국민들한테 지원도 해주고 문화가 돼 있는 거죠. 파리 시내 안에. 우리 제주 이 안에서도 우리 중산간의 어느 지역을 내서 좀 규모 있게 그렇게 작게 말고 그렇게 좀 규모 있게 해서 자성을 따라 옛날 거를 다시 재현을 시켜놓고 바깥쪽으로는 뭐 차가 다닐 수 있게 하고 안에는 마로길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경주 태영마 중에 희망하는 마주들한테 여기 기부하실 분 좀 기부해 주세요 해서 그냥 기부를 받고 진짜 자연에서 얘네가 즐겁게 놀다가 마지막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거기에 아까처럼 마을에 공동 목장이니까 마을에 있는 마을회나 분유회를 통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면 뭘 팔 수 있는 데도 생길 수 있고 지금 우리 이제 516도로에 제주마 방목지만 봐도 처음에 할 때는 사람들이 차를 잘 안 세우고 뭐 그냥 이렇게 됐었거든요.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가보시면 뭐 엄청날 겁니다. 겨울에는 겨울대로 또 활용 가치 있게 또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곳에서 아까처럼 마주제도 지내고 제주도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승마 한 번은 내가 경험하고 말은 건들 수 있어. 우리 옛날 중산간에 사는 어른들은 나 옛날에 말 타놨죠.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런 시대가 조만간 5년, 10년 안에 분명히 제주도는 확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걸 위해서 저는 아무튼 노력할 겁니다. 저는 말하면 그냥 말 타서 사진 찍고 내려오는 이 정도만 지금 겪어봤었는데 예, 저도 한번 승마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꼭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해주신 그 516 도로에 있는 방목지를 지난 주말에 이렇게 차로 빠르게 지나갔었는데 저도 한 번쯤은 좀 여유롭게 그 중산간 초원을 걸어보고 싶다라는 생각 오늘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느끼게 됐습니다. 푸른 초원에서 우리 선조들이 정말 말과 소들을 정성껏 길들여 왔던 그런 모습, 그런 우리 선조들의 채취를 떠올려 보는 것도 특별한 감동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